다음은 표토관리입니다. 풀 키우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뭐 덮어서 하는 거, 이거 대충 절충하는 거. 이 네 가지는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풀 피우는 게 기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보온덮개 일로 덮은 겁니다. 여기서 딱 나온 겁니다. 이 가운데 풀 키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보온덮개를 덮긴 덮었는데 이분은 일찌감치 덮어놓고 마실 갈 생각이야. 이건 지금 이 보온덮개를 뒤집겠다는 소리예요? 안 뒤집겠다는 소리예요? 안 만나봐서 몰라요? 아니, 딱 보면 알지. 흙을 이렇게 봉창 씌웠다는 소리는 뭐예요? 뒤집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씌웠냐고요. 이거 나중에 이거 풀 나서 풀씨 떨어지면 이게 정확히 이게 풀매트가 돼버립니다. 풀 낮에 말아가 씌운 게 아니라 이 보온 매트는 뭐예요? 습이 있어요, 습이. 풀씨만 떨어지면 풀이 엄청나게 잘 나요. 이거 정확히 안 뒤집으면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봄에 꽃 필 때 싹 노타를 씌워서 깔끔하게 해요. 이거 노타를 씌우면 속은 시원하죠? 이 속 시원한데 풀이 있을 때 응해진된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노타리 칼날 맞고 다 돌아가셨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필요 없이 노타를 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노타를 치할 곳이 있어요. 자기 지역이 배 같은데 자꾸 늦서리 피해가 온 데 있어요. 여기에 풀이 있는 것하고 이렇게 풀이 없는 것하고 지온이 다릅니다. 이게 풀이 하나도 없어지면 지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지역은 가끔 만상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노타를 쳐버리면 만상 피해가 늦서리 피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햇빛 열을 이게 정확히 다 받아요. 근데 이게 풀이 싹 있으면 뭐요? 지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풀 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조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딱 보기가 그거예요. 이건 신경 안 쓰는 거고 이건 늦서리 피해 신경 쓰는 거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이건 헛지던 거고 이건 응해진데 뭐 올려놓고 잡으려고 열심히 지금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뭡니까? PP라고 그 얇은 방이 있죠? 이건 넓게 씌워야 됩니다. 이걸 멋있게 50cm만 딱 씌워놓으면 처음에 씌울 때는 그럴싸해요. 풀이 좀 커갖고 탁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가 습해요. 그럼 안에도 풀 나버려요. 그러면 풀 나지 말고 씌운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PP는 뭡니까? 1로 1m, 1로 1m 씌워야 되고. 이 풀 깎은 게 어설프게 깎았죠? 풀은 깎으면 깔끔하게 깎지 마세요. 깔끔하게 깎으면 깔끔한 순간에 뭐요? 응해진된 물은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아니 걔들 살 데가 없잖아요 밑에. 그럼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이 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면 동네 여기에 내 과수원이 있으면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야. 동네 어르신들 이빨로 다 농사 지어 이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왜냐? 다 같이 본 관점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내 과수원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오고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야 응? 그러면 이제 완전 이게 산으로 갑니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주관 가시고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 보온덮개 딱 덮은 겁니다. 이거 이제 볕집 깔은 거고요. 이건 넓게 깔은 거고 좁게 깔아서 풀 나버렸으면 이제 딱 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덮은 거고 일찌감치 깔은 거. 이건 일찌감치 볕집 깔은 건데 이게 깔면 뭡니까? 지온이 덜 올라갑니다. 자기 지역이 늦들이 피해 있으면 이건 일은 없어질지 몰라도 사고는 안 열려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일은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복숭아밭에 볕집 깔고 픽 깔고 작년에 왕개 심었다가 올해 안 심어서 풀밭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꼴 못 놔두죠. 이렇게 하려면 이 집 과수원이 근데 제일 품질이 좋아요. 문제는 아까 내버려? 돈 주고 사갈 놈이 과수원 풀 보고 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풀은 왜 깎냐면 내가 작업장 문제만 없으면 안 깎으면 돼요. 풀을 왜 깎아요? 풀은 어차피 잘 활용하면 돼요. 풀을 밖에도 내지 않는 한 절대 비료 안 나갑니다. 먹고 죽고 돌았다. 그래서 친환경은 풀 키우는 겁니다. 풀 안 키우는 게 원래 친환경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하는 게 그건 뭡니까? 응해지는 물 더 많아요. 이 집 과수원 풀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하러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사과가 크지 않아요? 이 집 다니 엄청나게 해먹어요. 응해지는 물 한여름에 딱 8월달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약으로 못 잡아요. 약 치면 뭐가 먼저 돌아가세요? 응해지는 물 천적이 먼저 돌아가세요. 원래 20년 전에 응해지는 물 문제 안 됐어요. 그때는 심시충 약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약을 안 쳐서 문제가 안 됐어요. 딱 천적 균형을.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지금 약들이 좋아지니까 과일에 직접 피해를 주는 심시충 잡으려고 약을 따다닥 치면 심시충도 돌아가시지만 누가 먼저 돌아가세요? 응해지는 물 천적이 먼저 돌아가세요. 겨울 농사 딱 끝나면 딱 덮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새카맣게 계속 씌워놓으면
뿌리 깊이가 깊게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앞마이도 뭐예요? 위에로 다 붙어요. 이런 교육 딱 받고 4년 동안 계속 씌워놨는데 이런 교육받고 11월 달에 딱 교육받았고 12월 달에 싹 벗겼네? 그에 따라서 1월 달에 추워버렸네? 어떻게 돼? 얼어 죽었네? 어떤 놈이 교육했냐고 그럼 욕 뒤지게 얻어먹는데 그럼 교육 잘못한 게 아니라 하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매년 하다 느닷없이 벗겼는데 누가 그거 치울 때 꼭 가서 벗기를 했어 내가? 평상시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으면 안 죽을 놈을 올려놓고 죽이는 걸 어떡하랍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스스로 아셔야 돼요. 이 사과밭 관리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잘하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 농사를 질 때는 누구 입장으로? 사과 입장으로. 여기가 풀이 없어야 되고 여기는 풀이 있어도 됩니다. 왜 지단일 때는 깎고 여기는 안 깎고? 여기를 안 깎고 놓으면 뭐가 돼요? 풀이 많으면 습이 많으면 나중에 여기가 썩든지 여기가 하얀 기근 나오고 이렇게 돼요. 수관 밑에는 무조건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접붙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여기는 풀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히 안 된 거예요. 지 다닐 때는 편하게 해놓고 왜 요거는 딱 기는 거예요. 딱 나중에 뭡니까? 전목 부위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전목 부위는 약해요. 거기가 닿으면 안 됩니다. 땅에. 심하게 닿으면 그 뿌리 나버리면 외성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사과 같으면 20cm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때 포장 만들 때부터 토양이 안정화 안 되는 데서 심으면 데꼬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땅이 안정이 딱 된 데서 남기는데 땅이 좋으면 좀 많이 남겨도 되고 특히 사과는 땅이 좀 척박하면 뭐예요? 조금 덜 남겨야 됩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알죠? 이게 밖에도 많이 나올수록 외화가 많이 돼요. 덜 될수록 외화가 적게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냥 나오는 게 나아요. 묻힌 건 이게 안 돼요. 이게 해봤자 시간 지나면 뭐예요? 이게 올리기는 좀 쉽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면 약간 나오게 심으셔야 돼요. 딱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뭡니까? 열심히 봄에 심어놓고 놀러도 안 가고 노트를 치고 여름에 휴가도 안 가고 치고 딱 가을에 풀밭 떼버립니다. 여러분들 과수를 열심히 노타를 치면 땅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이게 쉬운 문제인데 노타를 치면 칠수록 땅은 나빠집니다. 토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경산악회 와서 계속 건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토양에 가만히 있으면 지렁이 땅강아지 군역 다 하고 지들끼리 딱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뭐예요? 샤! 노타 치고 나면 완전히 태풍 지나간 거예요. 모든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뭐야? 아까 처음에 물리성이 아파트 구조 리모델링 한 거? 예? 땅강아지 지렁이들이 다 리모델링 한 거 누가 와서 깨판 놓고 지나갔어요? 인간들이.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쟁기로 갈고 두덕을 만드는 이유는 두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쟁기로 가는 겁니다. 비료를 넣어야 되고 그런 작업 없이 무경운 재배를 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들판에서 직파로 그냥 모를 심는 거다. 벼씨를 심어갖고 논농사 짓는 거다고 쟁기로 가서 노타를 쳐서 물 잡아서 못 심는 거하고 어디가 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벽시 기한 심는 직파가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1년 농사 지면. 쟁기로 갈아가지고 물 잡아서 노타를 치는 건 다음부터 물 빠지지 말라고 지금 피막 치는 거예요. 근데 건담에다가 직파를 심어놓고 물 잡아버리면 처음에는 물이 안 들어간 것 같지만 작년에 지렁이 근육, 잔행에 미꾸라지 근육, 음지 근육 다 살아있어요.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과수원도. 이유가 있어가지고 노타를 칠 때는 치야 되지만 필요 없이 노타를 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속 시원하라고. 아니 속 시원하라고 지금 농사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뭡니까? 거꾸로 토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 없이 관심 가지면 피곤합니다. 도시에 개발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자, 배산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개발 안 한 게 환경적으로 친화적이에요? 개발한 게 친환경이? 아무리 지랄을 친환경으로 떨어도 개발하는 순간에 지 입장에서 친환경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친환경. 네? 자연 상태는 뭐요? 나 건들지 마. 다 뭡니까? 개발한 것은 알고 보면 뭐요? 누가 편하려고? 인간 편하려고. 네. 딱 입장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수원은 뭡니까? 번들번들해요. 지금 비가 오고 황토인데 심을 때 위에서 밑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요렇게 호리가 파면 물이 잘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이건 이렇게 파셔야지. 왜 했냐면 이 아래쪽에 집이 있으니까 올라와서 지 다니기 편하게 좋게. 항상 입장은 뭡니까? 내가 뭘 상대로 하면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배려한다면 친구 입장에서.
나무를 키운다면 나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이것도 뭡니까? 특히 사과는 뭐요? 물 안 빠지면 진짜 안 되잖아요. 번들번들. 이거 이미 심어놓고 2년 차인데 볼 때 돈 되게 틀렸거든요. 이런 집 가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커피도 못 얻어먹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커피라도 얻어먹고 나오지. 아까 이 집 과수원이 딱 그래요. 이게 이제 의성인데 처음에 열심히 할 때 딱 하는데 이거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내가 하는데 왜 상관이냐 그러면 왜 그때 이 얘기 안 했냐 그래요. 내가 분명히 했거든요. 왜냐? 잊어버리죠. 조생재 배우면 이제 딱 질소가 아까 이제 풀 같은 이런 주로 다 콩가니까 연해 헥타당 보통 100kg 정도, 300평에 10kg 정도. 아까 사과가 얼마 질소가? 주는 양이 8에서 12kg고 사과만 딱 분석하면 4kg. 그러니까 이런 해외배식만 잘 키워도 질소 하나도 안 줘도 사과 3톤 매년 딸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은 뭡니까? 불안해서 그도 줘야 돼. 주세요. 뭐 내 밭이니까. 여러분이 준다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안 주셔도 돼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 특히 익산 같은 건 뭡니까? 땅이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모래가 안 많은 땅 말고 거의 다 황토지요. 황토 땅 같은데 지금 5년 이상 과수원 했으면 1년 동안 물만 잘 주면 농사 잘 띄다. 녹빌에서 호밀을 심었으면 호밀이 어리면 빌 때 질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호밀이 약간 누런누런하면 거의 질소 안 들어갑니다. 그건 똑같아요. 파란할 때는 바로 썩어서 질소로 들어가지만 누런누런하면 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물어봅니다. 6월 상순에 풀이 한 50cm 컸어요. 딱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풀이 50cm 컸는데요. 베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은 네 맘대로 하랍니다. 왜냐? 그 과수원에 지금 질소가 많은지 아니면 다음에 비가 올지 모든 걸 내가 아는 건 뭡니까? 베야 돼요? 말해야 돼요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권한보다는 조건이 뭐가요? 그 과수원 조건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 과수원은 복숭아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가 과해가지고 지금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풀이 50cm 된 걸 싹 비워서 다음날 비가 쫙 오면 그 풀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보시면 185kg, 18kg 요소 두 푸대 쫙 뿌린 게 되네? 복숭아는 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편하게는 만들어주는데 욕먹지, 단중에. 싹 닦아대고 봉지 살 것도 없고 편하게는 만드는데 욕먹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제가 그래요. 베면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풀이 50cm 있으면 비가 안 와요. 풀을 베지 말래. 왜 그랬더니 풀이 있어야 햇빛이 직접 땅에 안 닿는데 풀이 있어갖고 이렇게 보면 비가 올 때도 여기 보면 촉촉하대. 그래요. 위에는 촉촉해. 풀 있는데 풀 끝들이는. 근데 그 10cm 밑에는 이 풀잎파리가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다 물 날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끝털이 그 흙 바로 닿는 데는 햇빛이 직접 안 받으니까 뿌리가 촉촉할지 몰라도 5cm, 10cm, 15cm 내려가면 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50cm 풀을 물을 못 주면 배에서 부초를 해야죠. 그래서 풀이 덮으면 자르면 물이 안 놀러가죠. 그 원리를 잘 몰라요? 자, 모내기 하기 전에 4월 달에 논에 가면 쟁기로 가기 전에 눈이 쫙쫙 금가죠. 금가면 눈에 보면 위에가 흙이 쫙쫙 말려 있어요. 맞죠? 발로 탁 차면 위에 한 5mm, 1cm 되는 물이 흙이 땅 들어가죠. 땅 들어가면 흙 밑에가 말려 있던가요? 젖어 있던가요? 젖어 있죠. 자연 상태에서는 뭐냐면 딱 말하면 나만 죽을 테니까 니들은 살아난다. 풀이 쭉 있다는 소리는 뭐요? 밑에 50cm까지 세트로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풀을 배셔야 돼요. 물을 충분히 못 줄 바에는. 잘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녹비작물을 딱 심으면 뭡니까? 질소가 300평에다 아까 빨리 씹어. 흡수해서 위에서 죽으면 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높고 경토도 깊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녹비작물을 계속 심어서 지가 죽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3cm 내려가면 죽으면 그게 가는 다 공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풀을 안 키우면 그게 없어요. 풀을 안 키우면 땅이 엄청나게 빨리 단단해져요. 그게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 소금까지 뿌려요.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극에 소금이 녹았다가 딱 결정체가 되면 뭐예요? 그 공극이 싹 맥히면 꽁이 잘 튀어요. 학교 운동장이 뭐예요? 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있는 잔디밭인데 잔디밭은 이제 특수한 조건이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요. 아니면 그거는 작물이 크는데 그래서 풀을 키우는 게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풀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거냐는 잘 신경 써야 돼요. 왜냐? 풀이 물과 비료를 같이 하는데 풀이 큰다고 해서 비료를 더 줄 거냐? 아니에요. 풀을 밖으로 빼나가지 않는 한 거기서 뭐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 먹고 죽고 하는데
그 집안에 돈이 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어머니, 조카, 아버들 이렇게 두면 밖에서 돈이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집 돈이 뭐요? 안에서만 돌았지.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어디서 돌아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근데 해외 나가서 신나게 써버리면 힘들죠, 아내가. 그래서 계속 신경 쓴 게 뭡니까? 해외여행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거예요. 부식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이제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지고, 유해도 증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 키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풀 안 키우고 농사 짓는 것은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면적이 만 평이고, 동네 이장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바빠. 근데 뭐요? 풀 깎을 시간도 없어. 그럼 뭐요? 그냥 제초제 1년에 한 3번 딱 치고 끝이에요. 땅은 좀 나빠지도 뭐요? 내가 살아야 될까요? 뭐 하려고 농사지? 잘 살라고. 자, 요거 하나만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물 보이는 겁니다. 자, 7월 29일 날 토양 깊이별로 수분 함량입니다. 청경에 있을 때 보면 물이 제일 없죠. 풀 있을 때 집 멀칭 있을 때 물이 제일 많아요. 집을 멀칭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20일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일간 지나니까 그때도 집 멀칭이 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이 물이 많아요. 풀 있는 데가 물이 제일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까 이해했죠? 이해 못했으면 어차피 그거 딱 있으면 그거 잘 보시고 가세요. 어차피 이 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물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성 계량입니다. 옛날에는 심경을 했는데 지금 거의 안 하니까 심경 대용으로 이제 포키시 심도 파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리 방법, 이건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땅 속에다 이런 깊은 관이 한 50에서 60m 딱 들어가서 뻥 터지는 건데 이게 이제 한 2, 3m가 되면서 이 수강 끝머리를 쭉 가면서 2, 3m로 뻥뻥뻥 터뜨리는데 이 하얀 것은 원래 땅 속에서 터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밖에다 놓고 딱 터진 거죠. 석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터질 때 100ml씩 딱 들어갈게 해서 딱 터뜨리는 거고 요거 이제 휴대용 컴프레셔 딱 해서 쫙 떠서 딱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얼마냐면 이게 이제 하루에 한 2,000평도 가능하고 이때 넣을 때 석유 비료도 동시에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심경 대용으로는 제일 편하고 빨라요. 그래서 이건 심경 시기에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는 하루 2,000평 하면 뭐요? 내 과수는 2,000평이면 1년에 하루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센터 같은 데서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임대 어든지 뭐 하시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건 제 영역하고는 조금 밖인데 이걸 해달라고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2015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무가 걸리면 화딱 불마전까지 딱 타서 죽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이게 음성 충주까지 내려왔어요. 옛날에 이제 중부 내륙 살짝 뭐 쉽게 말하면 뭐 강북서 오다가 안성 천안 많이 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한쪽에서는 풀자 안 풀자 하는데 아직도 이제 검역병해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쪽은 미리 사전에 방제를 잘해서 나오지 않게 하자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이제 배나무 주로 사과나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검역상 금지병입니다. 아주 나오면 피해는 심각합니다. 싹 죽어버려요. 완전히 고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걸려서 싹 죽어버립니다. 뭐 이건 배나무에서 보였던 거고, 뭐 이건 사과나무에서 이제 보는 식으로 싹 죽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이제 안 나오게 방제를 하자 뭐 하는 뜻인데 일단 옛날에도 있었어요. 있는데 쭉 안 나온다고 하니까 93년도에 이제 우리는 없다 해서 법정 금지병을 딱 만들었는데 쭉 보니까 사실은 좀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뭐 유사해서 이제 이게 쭉 하다가 2015년도에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9년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천안, 안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뭐 15년, 19년 쭉 나오고요. 이 짝은 이제 제천, 원주, 충주 이쪽에서 쭉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주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냐? 4가지 대책으로 이제 일단 과수 화상병이 발견된 지점은 발생과언이라고 하고 반경 100m는 발생구역이라고 하고 반경 2km 이제 방제구역 반경 이내는 관리구역이라고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냐면 발생이 되면 그 집 가오는 모두 다 폐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메모를 원칙으로 지금까지 잘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도 이 원칙이 금년까지도 이제 딱 되고 일단 발생구역 100m 안에는 예체를 잘해서 동계박제
그다음에 만개 후 약을 잘 주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제 구역은 쭉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 익사는 여기입니다. 관리 구역입니다. 아직 병이 한 번도 안 나타났고 하여튼 관리를 잘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 발생을 예찰하고 동계방제 1위와 만개 후 2회 등록등 약제를 방지한다. 이렇게 돼서 요걸 이 얘기를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그 종합대책으로 일단 쭉 나오면 폐기하고 이동 제한하고 방제 요령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방화곤충 이제 관리도 쭉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계 방제는 일단 방제 대상은 전국 사과자회, 배재배 다 지역. 그래서 약제는 뭐 코프 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등 총 10종. 그래서 살포 적기는 사과는 신초 발화 시, 배는 꽂는 발화 직전. 그래서 이제 사과배 이런 식으로 쫙 희석 배수까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화기 방제는 전체적으로 딱 해서 그래서 아까 방제 잘하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1차, 2차에서 요때 이 약이 쭉 돼서 전체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마 센터 같은 데서 아직은 약제를 주시면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방제가 되면 충주에서 이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병이라는 게 조금씩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내려와 버리면 이제 풀어버릴 거예요 아마. 금지 병해충으로 않고 그냥 알아서 방지하라고 딱. 지금은 왜 이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하면 밖에서 우리나라로 함부로 사과배를 수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검역상 문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쓴 거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고 끝내겠습니다.